신발장 폭이 작게 설계돼 슬리퍼를 넣어도 문이 제대로 닫히지가 않습니다. 문이 5cm가량 뜰 수밖에 없는데요. 신발을 옆으로 배치해야 그나마 문을 닫을 수 있지만 수납 공간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선 한 하이엔드 주거시설 보타니크 논현입니다. 소분양자들이 신발자 하자를 비롯해서 테라스 과장 광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3.3제곱미터당 가격이 9천만 원에 달하는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 당일 완판했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2년간 공사를 마친 지난해 10월 완공 현장을 공개한 직후부터 계약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분양자들은 신발조차 제대로 못 넣는 하이엔드 주거시설이 어디 있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실내 신발이 아니라 슬리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닫히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우측에도 여기도 지금 문이 안 닫힌 건데요. 이거를 이 칸막이를 이렇게 세워서 넣을 수 있게끔 원하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발을 구겨 넣어주겠다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시행사에서는 아예 그냥 답변도 없고요. 보타니크 논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8-28번지 일대에 지하 7층에서 지상 18층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오피스텔 복합단지입니다. 아파트는 10층에서 17층까지 전용 면적 61에서 121제곱미터로 구성된 29가구입니다. 3층부터 9층까지는 오피스텔인데요. 전용 42에서 55제곱미터로 구성된 42실입니다. 시공사는 두산건설입니다. 소분양자들은 테라스 크기가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며 시행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분양가가 30억 원에 달하는 하이엔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니 시행사가 계약 취소 등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들어선 평당 9천만 원짜리 하이엔드 아파트에서 시행사와 소분양자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분양자 측에 따르면 분양 홍보 문구에는 4.4평 테라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일부 가구는 이보다 훨씬 작은 면적의 테라스가 조성됐습니다. 이 단지 호실별 테라스 크기는 육안으로 봐도 크게 다릅니다. 성인 남성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크기의 테라스가 있는가 하면 성인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이 작은 곳도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이 아파트 주택형이 모두 제각각이라서 테라스 모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크기가 2배가량 차이 날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테라스의 경우 서비스 면적이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 계약 면적을 통해서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자들은 이외에도 유명 건축가를 활용한 허위 광고,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한 부실 시공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공사인 두산건설 역시 설계 문제 발견 후 시행사의 설계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끝내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를 분양받았을 때 현금 8,800만 원 정도가 계산해보니까 나왔고 세대에 따라서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25억에서 27억 정도였다. 완전히 VVIP들을 위한 분양가인데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게 좀 그런 거죠. 호텔과 골프장 사업을 주로 하는 라미드 그룹은 지난 2021년 11월 보타니크 논현을 분양했습니다. 가구당 분양가가 30억 원에 달했지만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던 분위기에 힘입어서 전후실이 분양 첫날 완판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들어선 이 하이엔드 아파트는 개방형 테라스를 갖췄습니다. 입주민 커뮤니티로는 루프탑 수영장과 정원, 헬스장, 조식 라운지 등이 있습니다. 일부 하이엔드 주거시설은 대지 면적이 작아서 기계식 주차만 가능하지만 이 단지는 자주식 주차도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사는 계약 파기에 이를 정도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발장의 경우 설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도 신발장 받침대 각도를 바꾸면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고 테라스의 경우 각 주택형 평면이 다른 만큼 계약자가 테라스 크기가 다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사는 2024년 10월 준공 직전에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당시 미흡했던 공사 현장 완공도를 고려해서 이후 자체적으로 업체를 고용해 사전 점검을 따로 준비하기도 했다며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임시 사용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게 거의 다 해결이 됐고 근데 그런 부분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럴 사유는 아니에요. 그런 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하고 전혀 달리 설계가 아무 동의도 없이 됐다든지 그랬는데 그런 사유가 전혀 없어요. 분양 계약서에 경미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의한 걸로 본인이 간주한다라는 거 다 써있고 각서도 받고 큰 구조적인 거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저희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판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분양 계약서상에도 그렇고 해약할 사유가 전혀 없거든요. 소분양자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 만큼 자재나 시공 상태 등 전반에서 고품질을 기대했지만 결과물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소분양자와 시행사의 갈등이 고분양가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부동산 급등기 시절 하이엔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전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기대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손해가 우려되자 계약 취소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건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최근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디아드 청담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번지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10억짜리 회원을 모집하는 프라이빗 시설로 강남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물 외관이 처음 봤던 화려한 조감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건축 중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초 조감도와 실제 현장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과연 이게 같은 건물이 맞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고급스러움은 사라지고 마치 신도시 프라자 상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최초 조감도는 대리석 패턴이 강조되고 예술작품 같은 독특한 인면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하이엔드 건축물이라는 게 단번에 느껴지는데요. 그 후에 공개된 2차 조감도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조감도와 달리 상당히 간소화된 구조, 그리고 외관에 정형화된 유리 비중이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실제 건물 모습인데요. 단순한 직선 위주의 직사각형 박스형 외관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건물은 일반 주거시설이 아니라 회원 전용 초고가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1번지에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로 짓고 있는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10억짜리 멤버십을 사야만 출입이 가능한 프라이빗 시설인데요. 레스토랑과 골프 연습장, 그리고 각 층별로 라운지, 실내 스파, 수영장, 피트니스, 다이닝, 노천 스파 등이 들어섭니다. 디아드 청담의 설계 등 건축 프로젝트에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진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습니다. 시행사는 이 건물을 해외 상류층 사회에서나 접할 법한 프라이빗 멤버스 클럽으로 소개했습니다. 과연 고액을 지불한 회원들이 건물 외관을 두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며 시장에 이목을 끌었지만 정작 건축 완성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회원 입장에선 청담동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과거 이미지와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큰 배신감이 들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을 맡았던 곳은 신유 C&D입니다. 과거 사명은 아스터 개발입니다. 작년 11월 공사 도중 디아드라는 새로운 회사로 사업권이 넘어갔죠. 신유 C&D는 인천 항동 물류센터로 2,5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올린 뒤 강남 하이엔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사업에 손을 대다 보니 자금난에 봉착했습니다. 건축비와 인건비 증가, PF 금융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역삼동 오피스 개발 부지는 공매에 넘어갔고 서초구 잠원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슈퍼 펜트하우스 아스턴 55 역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최근 한림건설의 100% 자회사인 한림대부개발이 1,500억 원 규모의 선순위 채권을 인수했습니다. 아스턴 55는 최고 분양가가 800억 원에 달해 주목받았습니다. 시행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직원 퇴직금도 못 줬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며 PF 이자나 세금을 못 내서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해 디자인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디아드로 소유권과 사업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디아드 청담 멤버십 모집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당초 신유 C&D가 아스턴 55 등 강남 하이엔드 주거시설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주거시설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멤버십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보증금 10억 원, 법인은 12억 원을 내야 가입할 수 있는 초고가 회원제입니다. 연 회비도 별도로 있는데요. 비용은 1,000만 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설계 원안대로 짓기는 불가능하고 최대한 근접하게 지으려고 해도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디자인이 조감도와 다르더라도 현행법상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조감도는 어디까지나 예상 이미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측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건물 외관의 경우 향후 추가 공사를 통해 완성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정식 오픈은 내년 상반기로 미뤘습니다. 디아드 측은 현재 골조 공사를 마친 상태로 향후 내외관 전반 추가 인테리어 시공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내년 6월경 조감도 수준의 외관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 시공 논란이 불거지면서 멤버십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0억 원을 낸 투자자와 회원 입장에선 건축물 외관이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닐 겁니다. 신뢰의 문제이자 브랜드 가치의 문제입니다. 회원 모집을 위해선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이러한 난간을 헤쳐나가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아스파의 압구정 아파트를 다시 금액 자체가 220억 말도 안 되는 돈이 쉽지 않죠. 현재로서 하이엔드가 다 힘들죠. 아직 대출이나 이런 쪽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도 그렇고.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가 인테리어를 맡아 화제가 됐던 초고가 주상복합 사업이 부동산 PF 전 단계인 브릿지론 대출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공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분양가만 2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초고가 주택으로 기획됐던 펜디 아파트 부지 사업이 좌초됐는데요. 최근 공매 시장에서도 응찰자가 없어 외면받고 있습니다. 포도바이 펜디가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골든트리 개발 등이 PFV 펀드를 결성해 투자한 사업입니다. 시행사 노년 PFV는 골든트리 개발과 SK 에코플랜트, DS네트웍스가 만든 합작법인인데요. 연예인 빌라로 유명한 구리 아치울 마을의 워커힐 포도빌 등 하이엔드 주택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골든트리 개발이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SK 에코플랜트가 참여해 70억 원 가량을 투자했습니다. 노년 PFV는 2020년 아모레퍼시픽이 보유한 땅 3,252제곱미터와 9층짜리 건물을 일괄 매입했습니다. 당초 한양건설과 신영 등 유명 개발회사가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노년 PFV가 건물과 부지를 1,52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3.3제곱미터당 1억 5천만 원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4번지에 지하 7층부터 지상 20층까지 공동주택 29가구와 오피스텔 6개 호실 규모 하이엔드 주거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착공해서 2028년 상반기 준공 목표였는데요. 글로벌 명품 브랜드 펜디의 인테리어 가구 브랜드인 펜디가사와 손잡고 최고급 주거시설 포도바이 펜디가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펜디가사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명품 주택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펜디가사는 미국 마이애미와 스페인 마벨라, 파나마 산타마리아, 체코 프라하 등지에서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국내가 7번째입니다. 최고급 주거시설인 만큼 펜디가사 본사가 고객 직업군과 자산을 확인하고 입주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서 귀족 아파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0%다 압구정 아파트를 다시지. 처음에 한참 여기 올랐을 때나 그때나 조금 근데 금액 자체가 220억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쉽지 않죠. 그런데 시행사가 사업비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공매에 붙여졌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서 본 PF 전환이 어려웠는데요. 시행사 노년 PFV는 고금리를 적용받아 사업비를 빌렸는데 본 PF 전환에 실패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브릿지론 대출 만기 연장을 4회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부터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기한이익 상실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던 2021년 금융권으로부터 8.3%에서 10.3%의 금리를 적용해 총 1,800억 원의 브릿지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9% 금리로 계산하면 매달 이자가 13억 5천만 원입니다. 연간 이자만 160억 원에 달합니다. 본 PF 전환이 쉽지 않자 결국 대조단이 공매를 결정했습니다. 공매 포털 사이트 온비드에 따르면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이달 2일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1차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1차 최저 입찰가는 감정평가 금액 3,099억 원보다 600억 원가량 높은 3,712억 원이었는데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2차 최저 입찰가는 1차 최저 입찰가보다 5% 낮은 3,527억 원입니다. 올해 10월까지 10차 입찰을 진행합니다. 10차 최저 입찰가는 2,340억 원으로 감정평가 금액보다 25%가량 낮습니다. 만약 인수자가 없으면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수의계약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로서 하이엔드가 다 힘들죠. 아직 대출이나 이런 쪽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쉽지 않죠.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하면 기부 채납으로 해서 연료비로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야 타당성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죠. 일반적으로 보면 썩 좋은 입주는 아니죠. 압구정동과 청담동 요 라인으로 하이엔드면 그 가시지 동인동이나 익산동 이쪽으로는 안 가십니다. 포도바이 펜디가사 외에도 다수의 하이엔드 주거시설 개발 부지가 공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오데트 오드 도곡은 반년 사이 공매 입찰 가격이 1,829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1번 유찰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 주인을 못 만났습니다. 12호실 규모의 고가 오피스텔 청담 501 부지도 2023년 6번 공매 유찰 후 올해 다시 공매를 진행해 5번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분양계약률이 높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골든트리 개발이 도산대로에 선보인 포도 더 블랙의 경우 초기 분양 계약률이 약 95%지만 준공 1년이 넘도록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한 차례 만기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준공했지만 계약자의 잔금 납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개발업계의 돈줄이 말라버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혼란한 전국에 중견건설사의 릴레이 법정 관리가 이어지면서 금융권이 PF 대출을 극도로 꺼렸는데요.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